물건 찾는 게 강남 디벨롭 물건 찾는 것만큼 힘들어요. 모텔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순수익이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텔 물건 찾는 거, 호스텔 물건 찾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그 찾는 방법을 알았어요. 대표님 식사는 맛있게 하십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늘 맛있게 밥 먹고 배 좀 꺼트릴 겸 여기 네. 좀 걷고 들어가려고요. 어딜 걸어? 회사가 일해야지. 괜찮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뭐 보려고? 대표님을 슬쩍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네. 트럼프 믿고 비트코인 샀다가 네. 크게 물렸거든요. 얼마나 샀길래? 아 그건 1비트는 샀어, 1비트? 그 대표님도 최근에 뭐 물리셨다고 하고. 아, 이더리움. 아, 진짜. 나 이더리움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빨간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파란색이야. 그런 거 말고 좀 안정적이게, 제가 또 부동산 유튜버 PD 아닙니까? 아, 네. 혹시 요즘 제가 부동산 유튜버들 보니까 모텔로 많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돈 버는지 아실까요? 모텔로 돈을 번다. 일단 숙박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새 이제 한창 유행하는 게 적은 돈으로 하는 거는 이제 33M2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텔, 호스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33M2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00만 원에 3룸을 임대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 이분들한테 50, 50, 5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그럼 50만 원 남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33M2라고 하고,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인이 전대 동의를 한 물건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인 에어비앤비가 나오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하는 이제 시설들이 상당수가 많이 불법으로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거기 안 살고 꾸며가지고 이렇게 놓는 사람들, 저도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불법이다. 그리고 올 연말쯤 되면은 에어비앤비 그 어플에서 불법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숙박업소는 아예 퇴출시킨다 그랬어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모텔. 제가 모텔을 최근에 당근자판기님이랑 같이 물건을 좀 찾아보면서 봤는데 괜찮아요, 모텔. 만약에 제가 돈 있으면은 모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텔도 되면 진짜 좋아. 되면 진짜 좋은데 호스텔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타이탄 철물점, 우리 윤록이 호스텔 건물을 진행을 해줬죠.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공부 꽤 많이 했어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고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괜찮아요. 이것도 임대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본인 건물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은 모텔이나 호스텔은 괜찮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그 에어비앤비는 약간 불법 이슈 있고,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텔이나 호스텔, 고시원은 뭐 그런 이슈 없이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네.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물건을 찾아보니까 이 물건 찾는 게 강남 디벨롭 물건 찾는 것만큼 힘들어요. 정말 물건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모텔이라든지 뭐 호스텔 강의를 듣고 수강하신 분들은 꽤 많을 건데, 물건을 실제로 사신 분들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물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왜 모텔이 좀 새로운 투자 사업으로 네. 뜨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모텔이 보통 일반 상업지에 있어요. 일반 상업지 땅은 우리나라 이 땅 중에 제일 비싼 땅이거든요. 모텔은 일반 상업지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일단 비싸겠죠. 강남에서 모텔 찾기는 거의 있기는 있어. 엄청 비싸. 막 200억, 300억씩 해. 모텔인데 일반 상업지니까 막 평당 3억, 4억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선 불가하고, 보통 이제 다른 지역, 강북이라든지 강서라든지 뭐 강동, 혹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경기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지금 강남처럼 이렇게 원목 빌딩보다 먹자상권에 아무래도 모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가 상업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 막혀서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막 힘들어지고 시행사들이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PF 대출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반 상업지를 몇 필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피스텔을 올려요. 오피스텔을 올려서 그거를 이제 시행한다고 또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매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코로나 때, 저금리 때 부동산 붐이 일어갖고 난리가 났을 때 실제로 모텔들이 많이 팔려서 모텔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술 먹고 눈 맞았어, 혹은 이제 남자친구 만났어, 그럼 이제 좋은 밤 보내고 싶은데 어딜 가야 돼요? 후진대는 되게 많어.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막 뭐
여의습도 있고 좀 오래된 뭐 장, 뭐 땡땡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좋은 데 가고 싶잖아. 내가 2, 3만 원을 더 주더라도.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새 걸로 더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이제 모텔을 인수해서 새롭게 외관이며 내부며 리모델링을 해서 무인으로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모텔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키 이렇게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 1층에 있잖아요. 요새는 그게 없더라고. 자판기 누르면은 그냥 나오더라고, 키가. 모텔 간 건 아닌데 아무튼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건물을 샀으면은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에서 카페, 뭐 물론 이제 임대를 줬습니다. 근데 카페도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신촌에서 제가 레스토랑도 운영을 해보고 있잖아요. 매출은 높아요. 매출 진짜 잘 나옵니다. 막 8천에서 1억씩 나와요.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근데 문제가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건비가 일단 제일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재료비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 공과금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자 내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네, 한 1,000만 원 남나? 아니 그렇게 많이 버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네, 남아요? 진짜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저 같이 동업하잖아요. 그 친구 또 반 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2천 남죠. 혼자 있었으면은 더 남죠. 근데 요즘 모텔을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데. 그렇다고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비즈니스 호텔을 간다던가 혹은 이제 5성급 호텔을 간다던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1박에 50만 원씩 주고 갈 거예요. 그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텔들이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물론 잘 해놓은 모텔 기준입니다. 그냥 모든 모텔이 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후화된 모텔까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모텔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요새 새롭게 공사한 것들을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고객 유치하는 것들, 손님 유치하는 것들도 되게 생각보다 다소 좀 쉬워졌고 플랫폼이 물론 좀 떼주기는 하지만 아무튼 운영하기도 굉장히 좀 괜찮고 그 숙박 수익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 사면은 뭐 임대 수익을 뭐 3%, 뭐 많이 보면 4%,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모텔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이잖아요. 자, 다 빼고 순수익이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했을 경우입니다, 이것도. 잘했을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모텔이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호스텔 같은 경우도 되기만 한다면 정말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학교 주변에 있으면 안 되고 도로 넓이 중요하고, 근데 되기만 해서 만약에 오픈만 된다면은 모텔 뺨쳐요. 모텔 뺨치게 잘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도 지금 제가 투자를 해보려고 물건을 알아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당근 자판기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모텔 투자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스텔이나. 네. 저도 하면은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 돈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5천만 원이면 뭐 할 수 있다 유튜버가 많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은 솔직하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3M2 5천만 원이면은 일단 모텔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물건 봐보니까 제가 제일 싼 모텔 물건 본 게 8억이에요. 8억짜리는 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5천만 원 갖고는 절대 일단 못 삽니다.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이면은 33M2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한 33M2 한 3개 정도 돌릴 수 있겠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신사에는 네. 모텔이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신사역에? 네. 맞네, 그것도. 왜냐면 신사역 같은 경우 되게 근사하게 땅이잖아요. 그리고 몇 개가 없다는 거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신사에서 혹시 주말이나 뭐 불금에 술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이 근처에 핫한 클럽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되게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되게 많죠. 물론 다 호텔도 가시겠지만 에어비앤비에도 가실 거고, 모텔이 몇 개 없다는 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만실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팔 이유도 없는 거고, 뭐 개발해서 뭐 사무실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요새 이 정도만큼 물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텔 물건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찾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살려고 많이 알아봐 놨어요. 대표님 이제 모텔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해보려고요. 왜냐면은 이 건물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올해는 컨텐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세를 주는 것보다 제가 직접 사업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봐서 괜찮으면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텔 물건 찾는 거, 호스텔 물건 찾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찾는 방법을 알았어요. 찾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공유해 주시는 건가요? 공유는 안 되죠. 이 노하우는 영업 비밀인데 이거 문 닫게 할 거요? 그럼 이제 빌딩에서 모텔까지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모텔도 빌딩의 하나예요. 왜냐면 건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금싸라기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상업지.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주변에 경쟁하는 모텔이 많이 있는지. 모텔이라고 해갖고 다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놔도 주변이 다 죄다 모텔촌이고 워낙 다 잘 돼 있으면은 내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잘 찾아야 되고,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면 좋아요. 그런 곳들 위주로 해서 장사가 정말 잘 되고 풀방 돌아갈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봐야겠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여기는 어떠십니까? 아유 여기 말해 뭐해. 여기 너무 좋지. 최고지. 무인 모텔에 여기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역 주변이 아니고 끝자락에 있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역 주변에 있으면은 장사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우리 신사역 주변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풀방이죠. 네. 그럼 대표님이 모텔을 하신다면 네. 이 신사역에 하시는 거 어떠세요? 미쳤어요? 안 됩니다. 예, 이 신사동에는 신사동에 어울리는 걸 해야 돼요. 신사동에다가 한다 그러면 저는 멋진 빌딩을 세울 거예요. 사무실을 받을 수 있고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거고, 저는 다른 지역 가서 먹자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머무시는 곳, 이곳을 선정해서 좋은 가격에 잘 매입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경매도 받아봤거든요. 경매는 좀 짜쳐.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건물 태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모텔 자주 가보셨어요? 커서는 안 갔고요.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못 모르는 시절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플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무조건 가갖고 뚫어야 돼. 여러 군데 막 방 없어갖고 돌아다니고 이런 적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되게 건전해요. 들어가면은 뭐 게임기도 있고 PC도 있고. 이게 언제 갑자기 이렇게 됐냐면은 코로나 때 술집을 9시 넘으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텔 잡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술 사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새 우리 이렇게 상권에 보면은 사람들 나와서 술 많이 안 먹잖아요. 늦게까지 안 먹잖아. 다만 하나 진짜 어려운 거는 모텔 물건 찾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직접 해보고 현금으로 세팅 해볼게요 한번. 대표님 그러면 모텔 보러 가실 때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알겠어요. 돈 좀 더 모으시고요. 33M 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그럼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돈 열심히 모아서 건물 사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죠.